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 기초치과 시간입니다. 6단원 들어갔고요. 치과 진료용 기구의 연마와 소독입니다. 소독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간호 시간에 그 배운 소독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치과 진료용 기구의 연마 보겠습니다. 치과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치과 기구의 연마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구의 날이 무뎌지면 아무래도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연마를 하겠죠. 그래서 날면의 각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기구의 적당한 숫도를 고정하면서 연마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치과기구 관리의 방법은 첫 번째로 그 멸균이 원칙입니다. 그 진료에 사용하는 기구 자체도 혈관이나 그 치아 조직에 침투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외과적 무균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멸균해서 그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멸균이 어렵다 하는 것은 소독을 통해서라도 이제 반드시 그 소독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균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구 세척의 순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세척하기 어려운 경우는 즉시 소독액에 담궈놔가지고 그 기구에 말라붙은 그런 뭐 혈액이나 타액 조직 등이 그 세척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즉시 소독액에 담궈놨다가 나중에 기구 세척을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헹군 다음에 세척액과 솔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다음에 잘 헹궈야겠죠. 그다음에 건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분류해서 포장한 뒤에 멸균 소독하고 반드시 그 유효 기간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고온 멸균의 그 경우에는 유효기간 저희 병원 실습 나가보니까 2주 정도 부착해 놓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빠르게 일주일 정도로 그 날짜를 하는 병원들도 많다고 하니까 이게 눈여겨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소독과 멸균 보겠습니다. 소독은 모든 병원균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감소시켜서 번식을 억제하는 게 소독입니다. 소독의 정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멸균과 함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독에는 화학약품 소독과 자비 소독이 있습니다. 화학약품 소독은 열을 가하여서 소독할 수 없는 기구를 할 때나 이미 멸균된 기구를 보관할 때 화학약품 소독을 하는데요. 주로 여기에 쓰이는 화학약품은 뭐 알코올이라든지 요오드 제제, 글루타르 알데히드 등이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쓰이는 그 3종 세트 있죠. 치경, 탐침, 커튼 플라이어나 그 석션의 팁 등은 화학약품을 소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자비 소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경제적이면서 돈이 안 들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이면서도 이제 가장 재료가 필요 없는 그러한 소독법이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도 아주 간단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인체에 그 무해한 게 없으니까 자비 소독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가 끓는 물이 병균의 단백질을 응고시킴으로써 그거를 그 원리로 인해서 하는 소독법입니다. 100도씨 끓는 물 100도씨에서 10에서 20분이고요. 근데 이제 주사기와 바늘은 100도씨에서 30분 정도를 하겠습니다. 날이 없는 기구나 외과용 기구, 석션 팁 등을 자비 소독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체에 무해하면서 경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그 다음은 멸균 보겠습니다. 그 기본 간호에서 많이 다루셨죠.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파괴하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멸균입니다. 멸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치과에서는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고압 증기 멸균, 건열 멸균, 화학 멸균법입니다. 고압 증기 멸균은 저희 그 병원 실습 나갔을 때 CSR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멸균법으로서 그 고압의 증기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기구를 정확한 온도로 확실하게 멸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5도씨에서 3에서 5분, 121도씨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그 치과의 교정기구 치경이나 유리 제품 등을 이제 이 고압 증기 멸균으로 하면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건열 멸균법입니다. 온도상으로는 가장 높은 온도예요. 160에서 170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뜨거운 공기로서 한두 시간을 노출시키면서 멸균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뭐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바세린, 거즈 그런 거 멸균할 때 쓰인다고 이제 기본 간호 시간에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 멸균법 보겠습니다. 고압 증기를 위해서 말씀드린 이 고압의 증기는 물의 그 증기열을 이용하는 건데 화학 멸균법에서는 그 물 대신 화학 약품을 이용하는 그 방법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멸균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화학 제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적절한 환기를 해줘야 되고 인체에 뭐 무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치과는 그런 병원에 비해서는 좀 덜하겠지만 반드시 일을 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 안경을 쓰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기구나 주사 바늘에는 항상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손 기법 등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다음에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항체가 없다 하면은 접종을 맞고 항체를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환자한테서 언제든지 그 피로 인해서 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환자가 왔다 했을 때 그 환자의 병력 조사를 미리 해서 미리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염성 질환자의 그 치료를 했다 하면은 그 전염성 질환자가 쓴 기구는 반드시 격리해서 세척하고 완벽하게 멸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원은 간단하게 들여다봤는데요. 6단원에서 중요한 건 소독과 멸균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독법이 어떤 곳에 쓰이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7단원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